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이동통신 요금제입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정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혀왔죠. 보편요금제 추진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이동통신사들과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느니 선제적으로 요금제를 개편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이 보입니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의뢰 신청하는 약정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아닌 중고폰 무약정 이용자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무약정 요금제도 나왔고요. 속도 제한 해지, 데이터 용량 확대 등 여러 개편이 있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도 보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한부모 가정과 10대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강화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한부모 가정이 전체 422세대 가운데 10% 이상, 10대 미혼 가정은 30세대가 넘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가사 지원과 아이 돌봄, 정서적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인데요. 지원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리 조엘의 마이 라이프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이동통신사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우리 가정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이동통신사별로 무약정 이용자들도 어느 정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무약정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제 속도 제한 해지, 그리고 포인트 제도,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등의 개편을 했습니다. 다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핵심은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개편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핵심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연결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고맙습니다. 예. 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이후에 휴대폰 살 때 구매자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시지원금, 즉 단말기 휴대전화 기계값을 할인받거나 혹은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선택해서 달마다 내는 요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받는 건데 요즘에 선택 약정 할인 제도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번 달 안으로 이동통신 선택 약정 할인 기존 가입자 누구나 전화 신청을 하면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통사에서 좀 개편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보조금, 보통 보조금이라 하잖아요. 예. 보조금을 한 20만 원 안팎 또는 10만 원 안팎밖에 안 주기 때문에 예. 25% 요금 할인을 달리 선택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요즘 대다수가 핸드폰 가입할 때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까지 20%였던 것을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렸거든요. 예. 할인율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할인율로 올라갈 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20%만 적용되어 있는 걸 25% 다 제가 해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통신사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내놓은 게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에 남아있으면 25%로 올려주겠다. 예. 위약금 반환 없이 이렇게 해준 건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통신재벌 3사가 다 약정 기간이 얼마 남았는가 상관없이
선택학점 할인율이 기존에 20%였던 모든 고객들을 25%로 요금 할인을 상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투데이라든지 많은 또 시민들이 통신요금 인하를 바라는 그런 여러 액션을 취한 게 그런 좋은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근데 다만 통신사 114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거나. 아하. 그러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114로 다 전화를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제도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예. 경우도 두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지원금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기간이 6개월, 약정기간 6개월 미만이잖아요. 아하. 그러면 지원금 받은 고객들은 선택학점 할인을 0%도 적용을 못 받거든요. 현행 제도상. 예. 그러나 6개월 미만만 남아있으면 지금 바로 전화하면 25% 요금 할인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하. 또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기간이 이미 끝나갖고 자기는 아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이분들도 지원금을 받았다더라 약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25%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의 국민들이 25% 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통신재벌 3사가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예.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114로 전화하셔갖고 나도 적용 대상이 되느냐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제도 혜택을 꼭 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헷갈리면 그냥 통신사 연결해서. 그냥 114로 전화하시면 언제부터 또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알려주거든요. 예. 그리고 당장 오늘 신청하면 만약에 적용 대상이면 오늘부터 25% 할인이 20%였던 분들은 25% 올라가고 하나도 할인 못 받았던 분들은 25%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조건만 되면요. 원래는 예. 그 약정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부분만큼 뭐 할인 반환금이라든지 일종의 위약금을 내야 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6개월 미만이면 그런 거 상관없이 20%에서 25%로 이제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존 20% 예. 받았던 분들 25% 올라가고 아하. 아예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 중에도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예. 6개월 미만 약정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약정기간이 지났다. 그럼 바로 지금 전화 한 통이면 25% 요금 할인이 적용되니까 예. 10만 원짜리 요금제면 2만 5천 원이 할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되네요. 이 제도는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통신비나 공약이 일부 이행된 제도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예. 제도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질문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9435번님이 이동통신 3사 말고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 사용 중인데요. 이런 경우도 혜택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건 어떨까요? 예, 알뜰폰은 이미 그 기존의 요금보다 한 절반 정도 저렴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0% 저렴하거나 절반 저렴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선택학점 할인을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알뜰폰에서도 지원금이 그 단말기 유입할 때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대신 그 지원금을 안 받고 선택학점 할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선택학점 할인 그때 지원금을 준다 그랬는데 선택학점 할인을 신청이 안 되는 상태다. 지원금을 안 받았다. 그러면 예. 선택학점 할인이 가능하니까 역시 알뜰폰도 빨리 알뜰폰 소비자센터로 연락하셔가지고 예, 알뜰폰이라는 게 폰이 저렴한 게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도매해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750만 명이나 가입되어 있습니다. 역시 거기 계신 분들도 전화해서 대상이 되는지 빨리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잘 몰라서 요금 할인 못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선택학점 할인이 대표적인 제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통신 3사들이 요금제를 내놨는데 예. 사실은 요금 인하라고는 볼 수 없는 일종의 좀 기만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일부 늘어난 면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LG 플러스에서 88,000원짜리 그 기존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라는 것도 보면 제공량이 다 소진되면 속도를 늦춰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무제한이 아닌데, 완전히 좀 정말 데이터를 자유롭게 쓰려면 10만 원 이상으로 요금을 내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LG 플러스가 88,000원이면 속도를 늦추지 않고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 쓰던 분들도 조금 더 내고
그리 이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요금 인하가 아니라 요금 인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 원, 10만 원 그 이상의 요금제를 냈던 분들 입장에서는 88,000원대 요금제로 이동하게 되면 요금 인하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조금 검토해본 다음에 빨리 이동하면 요금 인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약정 요금제라는 거 이제 통신 3사들이 내놨는데 약정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곧 있으면 폰을 바꿀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은 선택학장 할인을 선택하고 계시거든요. 25% 요금 할인 때문에. 그러니까 무약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요. KT에서 32,900원 요금제에서 무약정으로 가입을 하면 지금은 데이터를 300MB밖에 주지 않는데 앞으로 1기가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마치 요금 인하가 대폭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KT에서 1기가를 주던 요금제가 한 38,000원대 요금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선택학장 할인 25%를 적용하면 28,9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국민께서 28,900원의 선택학장 할인을 선택하지 무약정으로 선택해서 32,900원을 내고 1GB를 사용하겠습니까? 이 비교만 해도 지금 통신 3사들이 기본 요금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거나 보편 요금을 도입해서 2만 원대에 이렇게 서민들이 좀 부담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정부나 국민들 요구를 외면하고 약간의 꼼수로 마치 요금 인하책을 내놓은 것 같은 꼼수를 부렸다 이런 지적이 금방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KT는 무약정 요금제를 냈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무약정 요금제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었고 SK도 뭐 무약정 플랜 비슷한 취지의 무약정 요금을 냈는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전화카드 사서 그 카드에 들어있는 금액만큼 쓰듯이 그 통신사 요금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공기계를 사다가 선불 유심칩 끼워서 정해진 금액만큼 쓰는 선불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무약정 아닌가요? 그것도 일종의 무약정이죠. 그래서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이런 일종의 무약정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별로 새로울 것은 없다. 근데 마치 그게 통신비 인하 방안인 것처럼 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시잖아요. 금방 파악을 해서 이게 무슨 통신비 인하 방안이냐라는 지적이 벌써 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금 마침 자급제폰 말씀하셔서 또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에 예전에는 이제 자급제폰을 사면 10% 정도 더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가계통신비 협의라는 것을 정부랑 시민단체랑 학계랑 통신재벌 3사까지 참여해서 9번 회의를 열면서 통신 3사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모두 사실 반대했지만 그나마 제조사에서는 자급제폰을 확대하겠다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갤럭시 S9이 자급제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급제폰은 10% 정도 비싸게 팔았는데 지금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가격이. 그걸 사가지고 알뜰폰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이 40%에서 50% 정도 저렴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알뜰통신은, 통신 3사의 망을 그대로 빌렸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품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 통신 3사보다는 조금,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게 좀,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엔, 알뜰폰 회사들이 한 30여 개 되거든요. 그리고 다 중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CJ 헬로비전이라든지 세종텔레콤 같은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뜰폰으로 또 이동하게 되면 지금 이미 750만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더 할인 혜택, 더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택학장 할인제도 그다음에 알뜰폰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또 자급제폰을 이용해가지고 유심 전용 요금제가 나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 카드를 끼워서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 분명히 요금 인하가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조금 발품을 팔아보고 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가 정말 과도한 사회인데, 통신비 조금 인하해야죠.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기본 요금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인하하거나,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편 요금제, 2만 원대 요금제에서 음성통화나, 데이터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신3사가 거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부 중고폰을 신규 개통하는 고객들은 이제 단말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약정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고가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방금 언급하신 보편 요금제. 왜냐하면은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과기정 통보를 중심으로 이통사들한테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응이 없다가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수를 두니까 이번에 좀 부랴부랴 이런 요금제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런 의심. 근데 그렇게 부랴부랴 만든 것까지도 좋은데 그래서 선택지가 일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방금 아까 그 무약정 요금제 제가 문제점 바로 말씀해드렸잖아요. 기존의 요금제에서 선택 약정 할인하면 그 무약정 요금제보다 더 저렴하게 1GB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이동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통신 미나라고 정말 간절하게 촉구하고 당부하니까 마치 인하할 것 같은 신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인하가 아니다. 오히려 더 비싸진 꼴이 된다. 1GB를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정말 통신3사가 작년, 재작년만 봐도 영업이익이 3.7조에서 4조 사이입니다. 그러면 통신3사 평균으로 1조가 넘잖아요. 1.3조쯤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통틀어서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회사가 30-40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거고 그 돈으로 너무나 많은 마케팅들을 사용하고 있고 한편 통신 비난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반국민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통신 서비스가 완전히 시장에 자유 서비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주장하지 않겠죠. 근데 딱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3개 사업자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전파나 주파선언은 공공재를 이용하고 있는 특수한 시장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서비스의 공공성이 굉장히 짙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보면 통신 서비스는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자께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어느 한 분이라도 저렴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집집마다 15만 원, 16만 원씩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식구가 많은 집은 30-40만 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쯤은 대폭 인하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이용하는 통신요금제에서 만약에 기본요금을 폐지한 11,000원씩 인하 효과 발생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순차적으로 예전에 가입비도 마치 폐지하면 망할 것처럼 해서 순차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요금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올해는 5,000원 정도 인하를 하고 내년에 또 3,000원이 하고 내후년에 2,000원이 하면 지금 이용하는 모든 요금제에서 11,000원 정도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통신3사 이제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보편 요금제가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제시하던 것하고 이번에 그 통신사들이 개편한 요금제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까? 일단 통신3사 이번에 무약정 요금제 내놓은 거 그건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요금이 올라가는 정말 황당한 꼼수라고 지적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선택지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요. 정부는 지금 현재 2만 원, 딱 2만 원 요금을 내면 음성통화 200분에 그 다음에 1GB를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신3사가 대부분 고액 요금의 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치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고가 요금제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이따 10시에 제가 국회 정의당의 최선 의원하고 시민 소비자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KT 등이 아예 노골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고가 요금제를 유도를 해라. 그러면 수수료를 더 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판매점 대리점 가면 우리 예전에도 다 호갱 내보신 경험 있는데 굉장히 막 화려하게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어떤 요금제 유도하면 우리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판매점 대리점 하시는 분들의 모임인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도 같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통신비 인하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조치다. 그래서 KT 본사의 그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겠다라고 오히려 판매인
대리인의 양심을 걸고 대리점 판매자 양심을 걸고 제가 오늘 기자님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담통법 이후에 그 통신사들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요금제를 비싼 것을 가입하도록 해서 이제 돈을 벌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보편 요금제 추진을 계속 강행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맞습니다. 이제 철회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법을 곧 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만 내면 올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통신 3사가 모든 요금이 똑같고 담합을 해가지고 데이터 전용 요금제를 기준으로 32,900원 요금제가 최소 요금제이고 거기서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량은 300MB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300MB면 카톡하다가 다 데이터가 소진돼 버리잖아요. 몇 분이면 쓰죠, 뭐. 네, 그 동영상 하나 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있어야만한 요금제인데 그 이하의 요금제는 내놓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2만 원대 요금제는 또 심지어. 제가 외국을 조사해 보면 2만 원대 요금제에서 심지어 10GB까지 쓰고 있는 요금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요금제들이 외국에 많이 있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조사도 됐고 실제 거기 살고 있는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추진한 보편 요금제가 좋긴 한데 음성통화 200분의 1GB 제공은 너무 작다. 정부 통신 3사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서 저희는 음성은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데이터로 이렇게 함께 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은 무제한으로 제공해주고 데이터는 2GB 정도는 제공해주는 2만 원대 요금제가 필요하다. 그렇군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32,900원에서 300MB를 쓰는 것보다 요금도 저렴하고 데이터 제공량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일 먼저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지금 국회 미방위에 최혜선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련 법안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말로만 민생을 챙기지 말고 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슨 시장 그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걸 반대한다는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시장에 지금 튀김이나 사이다 값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안 먹으면 되잖아요. 비싸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근데 통신 서비스는 지금 생활 필수품에 공공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안전 필수품이잖아요. 지금 우리 집 나갈 때 지갑 놔두고 하면 그냥 가지만은 통신 놔두고 오면 바로 돌아가서 갖고 오시잖아요. 그 정도로 생활과 생존의 필수품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가 제발 결단을 내려야 된다.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 더 이상 탐욕과 국가점과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 간절히 호소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질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네, 1부 마무리하면서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수도권 행정탐방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바로 이어가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에 이사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사 비용 좀 부담되고 혹은 또 몸이 불편해서 혼자 이삿짐 나르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행복 나름이 이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오프닝에서 며칠 전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인천시는 인천형 공간복지 사업의 하나로 금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 나름이 이사 서비스 사업인데요. 인천 관내에서 전월세로 살고 계시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입주 청소, 이사, 정리수납, 소독 등 가구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이사 서비스는 인천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인천 남동지역 자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9명의 자활 참여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월부터 3월 초까지 이사와 관련된 이론, 견습, 실습 등의 교육을 마쳤고요. 예. 지난 13일에 첫 번째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사 전문 업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자활센터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이사 서비스 어떻게 이용합니까? 네,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사업인 동시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일환이기도 한데요. 서비스는 평일만 지원되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사 예정일 2개월 전에 전 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구청 자활사업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다만 영구임대자,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과거에 주거 지원을 받은 가구와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즉 34평을 초과하는 곳으로 이사한 가구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세탁 서비스 사업도 있던데요? 네. 찾아가는 공감 세탁 서비스 사업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3,7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세탁이 어려운 이불, 카펫 등 대형 세탁물 수거에서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활 참여자를 통한 복지 서비스인데요. 자활 참여자가 세탁물 수거 배송을 하게 되고요. 세탁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3번까지 세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신청은 관할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250억 원 규모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4일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실시합니다. 이번 융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경영 자금을 초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인천시에서는 20억 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250억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정책과에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호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일보의 한진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진경입니다. 네, 오늘은 수도권 공기질이 굉장히 좋군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미세먼지를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해서 마스크를 배포한다고요? 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대기오염 민감 계층에게 따봉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따봉 마스크는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마스크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검증된 제품입니다. 도는 마스크 지급 대상을 대기오염 민감 계층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면역력이 약해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와 노약자입니다. 광주시와 안성시가 지난달부터 보건소와 어린이 시설 등에서 따봉 마스크 배부를 시작했고 나머지 29개 시군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7세 이하 어린이 약 40만 2천 명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약 6만 5천 명 등에게 보급될 예정으로 1인당 6매씩 총 280만 매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 지역 아동센터에 등록된 어린이들과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어르신은 각각의 해당 기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따복 하우스에 이어서 따뜻하고 복된 시리즈 따복 마스크네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어린이와 노약자 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한 대당 100개씩 따봉 마스크를 비치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봄에는 그래도 이 마스크 쓸 일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나라 게임 산업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요즘에는 가상현실 VR이 참 유행입니다. 경기도가 VR 게임 왕을 뽑는 자리를 마련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 VR 게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예. VR e스포츠 대회인 이번 페스티벌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온라인 컴퓨터 게임 대회가 VR 게임들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종목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VR 게임인 로우 데이터와 프로젝트 카스2, 후르츠 닌자 VR 등 3종목이며 VR 게임 경기가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결선에 앞서 21일까지 전국 주요 VR 카페에서 예선전을 치를 수 있으며 각 종목별 상위 8명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24일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결선전이 개최되며 토너먼트 방식을 통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종목별 우승자와 상위권에는 게이밍 노트북 등 상품이 지급됩니다. 예, 저는 VR 게임 별로 못 해봤는데 참 재미있는 대회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요트 산업 전 세계 4위에 달하고 있는 대만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해양 레저 전시회에 경기도가 참여한다고요? 네, 현재 대만에서는 18일까지 대만 최대 규모의 해양 레저 전문 전시회인 대만 국제 보트쇼가 진행 중입니다. 대만 남부 최대 항구 도시 가오슝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1천여 개의 부스가 차려져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관 부스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한국관에는 보트와 요트, 해양 부품 장비, 해양 레저용품 등 도내 요트 산업 관련 업체 10곳이 참여하면서 바이어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해양 레저 산업을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는 반대로 대만이 한국을 방문해서 고향과 김포에서 열리는 2018 경기 국제 보트쇼에 대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국 간 해양 레저 산업 교류가 더욱 확대돼서 우리나라 요트 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경기일보 한진경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3월 16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배드핑거의 Without You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are